정산이 끝나야 돈을 받거든요. 예산 잡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 다른 부분들 다 빼고 인건비랑 이런 필요한 부분만 담았는데 4,560만 원짜리 행사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차려 원님 아이스 10년 기획을 사랑하는 대행사출 신입니다. 이 인사가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젊은 기획자 포럼 끝내고 오랜만에 영상을 녹화하는 것 같아요. 원래 행사가 끝나면 이렇게 푹 쉬어줍니다. 푹 쉬어요. 푹 쉬는데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왜냐? 정산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정산이 끝나야 돈을 받거든요. 그죠? 돈을 받아야 끝나는 거다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이에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젊은 기획자 포럼 중심으로 예산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예산 잡기 어렵죠. 예전에 한 분께서 댓글로 예산을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잡으라는데 감이 안 온다라는 댓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다뤄볼게요 라고 댓글을 남겨드렸는데, 예산 잡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 예산에 행사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힘든 거고,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뭐냐? 행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행사마다 적용되는 그 아이템들이 다르죠. 그 아이템들에 대한 단가도 다 알아봐야 되지. 기본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3월 3일입니다. 언제 이 견적이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명 제1회 젊은 기획자 포럼 이렇게 씁니다. 장소 비대면 온라인 진행이라고 하고, 홍제동 고양이 발바닥 스튜디오에서 녹화했다 써주고, 위쪽에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엑셀을 보면 가로축이랑 세로축이 있는데, 예산서, 세분 산출 내역서 같은 경우는 가로축에는 좀 재수없게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서식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위해서 대략 만든 건데, 자, 아이템 항목입니다. 항목이 뭐가 있냐, 그 항목들에 따라서 큰 구분, 작은 구분 나누기도 해요. 지금 두 개의 구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은 금액이에요. 금액이 얼마지? 금액은 단가입니다. 단가. 개당 단가가 들어가게 되고, 그 옆에는 맨몬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몇 명이 며칠을 해서 총 얼마나 되느냐 이야기예요. 뭐 수량, 데이 며칠인지, 그리고 토탈, 이거를 이제 단가와 곱해서 어마운트가 잡히게 됩니다. 그 금액이 잡히게 돼요. 이걸 맨 밑에서 더해주는 게 총 예산이 되겠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비고입니다. 거기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쓰게 돼요. 세로축엔 그럼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사 제안서에 들어가는 항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초청비, 대관 및 시금비, 그리고 인쇄물 및 디스플레이, 행사장 조성 및 시스템, 그리고 기획 및 인건비, 맨 아래는 기타 경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분은 뭐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일단은 일을 하다 보면은 발주처에 입찰을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데 입찰이라든가 기업 제안서 같은 경우에도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펼쳐 보여드리는 이 서식과 같이 여러분들이 굵직굵직하게 잡는 게 좋아요. 이 왼쪽에 있는 큰 구분을, 항목 구분을 발주처의 어떤 그 서식에 맞게 작성하는 게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부 산출 내역서 외에 이렇게 입찰 서류에 계략적인 굵직굵직한 금액만 또 정리해서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항목을 그 기준에 맞춰 작성을 안 하면 머리 아프겠죠. 나중에 다 구분을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 작성하는 게 편합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포럼 국제회의 이런 행사들의 항목들입니다. 자, 초청비에는 이렇게 항공료, 숙박비, 연사료, 영점 및 영송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항공료에는 기조 강연 연사료, 그리고 국내 연사 항공료라든가 뭐 국내선이나 KTX, 그리고 기조 강연 연사 숙박비, 그리고 연사들 숙박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급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연사료가 들어가겠죠. 연사료.
저희 거에 맞춰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0.0송 비용입니다. 공항에서 연사를 오시고 오는 그 차량과 기사님에 대한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좀 단체로 좀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급이 된다면 8에서 10인승 차량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가는 가안이에요. 가안이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대관 비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관 및 시금으로 나눴는데, 시금은 주연사 오창과 커피 브레이크인데 코로나로 인해 진행을 안 했죠. 그 행사장 대관 비용이 들어가는데 고양이 발바닥 스튜디오를 전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행사장 세팅 및 리허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인쇄물과 디자인 및 디스플레이 비용이 여기 좀 정리가 되는데, 저희 젊은 기획자 포럼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 젊은 적극 참여 멤버와 멘토들의 도움으로 거의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행사장 조성과 시스템이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크게 무대랑 영상 장비 뭐가 들어갔는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대 프로그램 우리 있었죠. 그런 것들도, 부대 프로그램 비용은 일단 세트 비용이 아니니까 별도로 빼도 되는데 일단 여기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음향 시스템 비용, 조명, 중계,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복합기라든가 노트북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 현장 장비를 사용해서 무대 및 영상 장비 비용이 들지 않았는데, 부대 프로그램 비용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사전 등록 킷이라든가 NNC 추첨 이벤트 등 이런 걸 진행하는 비용이었고, 다음은 음향 시스템인데, 음향 시스템이 지금 임무를 잡은 건데 굉장히 그날 많은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고맙게도 나비 사운드의 협찬, 우리 김정호 팀장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감사드리고요. 윤희석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명 시스템은 현장 장비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중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 장비 사용을 했고, 조금 좋은 카메라가 한 대가 있었어요. 소니 GV1을 렌트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렌트 비용 6만 원 딱 들어갔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사무국 비용 같은 경우에도 뭐 다 개인 장비 사용하고, 적극 참여 멤버분들이 전부 다 개인 노트북을 들고 왔죠. 그래서 거의 큰 비용이 들지 않았고, 현장 출력비 10,000원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 및 인건비,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획료에 대한 거를 받기가 힘듭니다. 인정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꾹꾹 이 기획료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디자인 비용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재능 기부를 받았죠. 명예님 동생 감사드리고, 뚱땡이 형 고맙고, 연출료 같은 경우에도 멘토와 적극 참여 멤버 연출은 일단 메인으로 제가 받고, 이제 멘토와 거의 정말 20년 차 되시는 분께서 오셔가지고 자문을 해주셨죠. 그리고 PCO 인건비 이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인건비가 사실 여기 들어갑니다. 일단은 공식 행사 총괄 뭐 이렇게 4개 분류로 나눴는데, 굵직하게 우리의 모든 파트를 4개 분류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거에 인원을 부여했습니다. 이 2명, 3명, 2명, 2명이 적극 참여 멤버 분들이 투입된 비용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공식 행사 총괄이 저라고 일단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뭐가 있느냐.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술 용역 인건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최신화가 되는데 여기 나옵니다. 근데 마이스 쪽에서도 마이스 전문 인력 인건비 기준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통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한지 오래됐어요. 그 단가가 이렇습니다. 일단 이 관련 업계 10년 차 이상 같은 경우에 책임이용권급으로 해서 650만 원 정도 100% 투입했을 때,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1년 차는 보조원이라고 해서 2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요 옆에 있는 자료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일단 했습니다. 다 더해 보면 우리 인건비는 2,830만 원 정도가 일단 사실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열심히 와서 경험 하나만 보고 와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를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실무할 때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외에도 전문 인력 비용이 일단 들어가요. 사회자, 사진작가 뭐 이런 부분들 쭉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저희는 사회는 적극 참여 멤버 분들이 진행을 해줬고, 기타 경비 쪽에 홍보를 넣었는데요. 우리가 나름 홍보가 많이 잘 됐어요. 인트로와 엔딩 영상 제작도 이쪽에 이제 넣는 경우가 있고 위쪽에 빼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쪽에 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적극 참여 멤버 분들이 손수 직접 제작해서 경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는 일단 토탈 어마운트라고 해서 각 항목의 합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더한 거에 대행 수수료를 붙이게 되는데, 이 대행 수수료라는 것이 전체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는 이 일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전체 행사 준비 비용과 일반 관리비를 더한 비용의 10%를 통상적으로 일단 적용을 해요. 여기에 따라서 이걸 줄이거나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기준이 되는데, 자, 볼까요? 다른 부분들 다 빼고 인건비랑 이런 필요한 부분만 담았는데 4,560만 원짜리 행사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운영 및 진행비 이런 부분들 일단 그냥 넣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뺀다 해도 한 3,500만 원 정도의 행사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랑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일단은 예산서 잡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영상을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천천히 항목별로 좀 보세요. 무엇보다 이런 3,500만 원짜리 행사를 제 실질적으로 그 행사하는데 24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24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거의 한 3배, 4배 정도의 값어치로 끌어올린 거는 지금 열심히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투입해준 분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작성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